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5월 22일 내일 굵직한 이벤트 앞두고 오후장 플레이 나오고 있는 쪽은 확실히 다양해졌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프로의 두 시선 함께 챙겨보시죠.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합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MTN 전문위원 차영주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시장 빨리 흐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은 좀 시나리오를 꾸려가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좀 응축해봤습니다. 프로의 시선은 매일같이 주도 섹터에 있어서 팔로잉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SK 하이닉스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도 한번 같이 볼게요. 기관 쪽에 있어서 순매수하고 있는 쪽 역시나 현대차, 오늘 지수 기여도 1위 종목인데요. 함께 보이고 SK 하이닉스 위주로 담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확실히 삼성전자라는 이름보다 SK 하이닉스라는 이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검색어 상위 종목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K 이터닉스 보이고요.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도 관심도가 아예 꺼지지는 않았다라는 거겠죠. 검색어 상위단에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 같이 챙겨보고자 하는 흐름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수 운명의 날이 될까요? 일단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될 엔비디아의 실적. 자, 우리 임 대표님, 하도 어제부터 엔비디아 해서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귀에서 피나겠다고 엔피디아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내일 새벽이면 뚜껑 열리겠죠?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오늘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개장 후 쭉 가더라고요. 네. 임 대표님, 확실히 엔비디아 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강력하다라고 읽고 계시나요? 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에 앞서서 선취의 성격이 뭐 당연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뭐 엔비디아가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이죠. 내일 아침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아마 실적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아마 엔비디아 놓고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이게 실적보다는 이제 향후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잡힐 거냐에 대한 그런 이제 의견들이 지금 나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그 블랙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형 그런 이제 칩에 대해서 지금 향후에 그 칩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H100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2분기, 3분기에는 아마 칩 수요가 조금 그러니까 생각만큼 많이 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뭐 이런 내용, 뭐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만약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HBM3와 관련된 쪽으로 조금 조정폭이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은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때 이제 수출 데이터에도 나왔듯이 지금 반도체 수출이 지금 40% 중반대에 지금 수출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고요. 대중국 수출도 지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레거시 반도체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HBM 쪽은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다소 주춤거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잊고 있었던 키워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HBM에 지금 시장이 좀 꽂혀 있다 보니까 레거시 단에 있어서도 투자 아이디어 한번 열어봤는데 자, 그러면 시나리오 좀 재편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세 가지다. 잘 나오거나 더 잘 나오거나 못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잘 나오면 여전히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든든한 종목들일까요? 일단 뭐 실적은 뭐 뚜껑을 일단 열어보면 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시면 과연 누가 맞췄는지 이제 뭐 게임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일단 시나리오죠. 시나리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연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거냐라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 그 GPU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GPU에 맞물리는 게 HBM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국내 교수님들이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싶어도 GPU를 못 구해가지고 한 정도로 지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단기 실적이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되는 게 GPU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GPU를 지금 대체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이제 막
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만간 뭐 시장을 장악하긴 하겠죠. GPU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CUDA라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미 GPU는 우리한테 익숙해진 반도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CUDA 언어를 씁니다. 우리가 엑셀과 아래 그 MS 도스를 쓰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훈민정음 같은 경우 전혀 접근을 못하죠. 예. 좋은 프로그래밍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처럼 아무리 다른 데서 여러 가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CUDA가 갖고 있는 언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기사화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꼼꼼히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트렌드가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이 나오고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단기간에 이런 것들이 훼손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주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쌍봉입니다. 예. 딱 지금 이제 내일 밀리면 이제 진짜 쌍봉이 되는 거고 내일 안 밀리고 올라가게 된다라면 현재 거래량이 주봉으로 봤을 때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내일 만약에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대량 거래를 하면서 밀리지 않는 이상 현재 차트는 주봉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일단 한 60% 정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기관들이 사고 있는 것들은 베팅 플러스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저는 그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면 이들은 뭐 차라리 하루 늦게 사는 게 더 낫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트렌드에 대한 믿음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훼손되지는 않을 거다, 방향이. 여전히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요즘 그 홈플러스나 이마트 혹시 장 보러 가보시면 과일 그 코너에 AI가 선별한 과일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과일 선별까지 AI라는 단어가 이제 지금 이게 침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죠? GPU와 HBM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물론 이제 애플이 지금 현재 이제 뭐 W라든지 M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건 있습니다. 그건 온디바이스 쪽이고요. 우리가 범용적으로 쓰는 GPU와 HBM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루의 실적 발표에 큰 추세가 무너진다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딱 꼬집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큰 추세가 무너지지 않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만약에 좀 기대와는 다르게 반락한다, 쌍봉에서 좀 저항 맞고 반락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기회일까요? 정확한 거죠. 우리가 추세가 훼손이 안 되고 변동성이 생기면 매수 기회죠. 예.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변동성은 매도 기회고요. 추세가 상승 추세일 경우에 변동성은 매수 기회죠.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추세가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추세선이 어떻게 그려지죠? 봉의 하단에 그려지죠. 봉의 하단에 그려질 경우에 변동성에 따라서 봉의 하단에 부딪히면 매수죠. 반대로 추세가 꺾여서 내려오면 하락 추세선은 봉의 어디에 그려지죠? 상단에 그려지죠. 그러면 변동성에 따라서 반락할 때 매도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와 여러분들이 그 추세선과 그다음에 실적과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차트는 차트대로 실적은 실적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이 추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이용해서 그 매매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대로, 뭐 수급대로, 뭐 실적대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박자에 맞춰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삼성전자 미동 없잖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이 보여주셔도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확실히 삼성전자는 8만 원 언저리 가기가 진짜 어려운 구간이에요. 근데 SK하이닉스는 20만 닉스 단숨에 좀 돌파 가능성,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YC는 또 오늘 가길래 전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딱히 반영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지금 오후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상승폭이 대단합니다. 여기 아까 애프터에서 들으셨겠지만 SK하이닉스 수율 거의 80% 근접이다라는 뉴스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근데 오늘 새로웠던 것은 YC가 삼성전자 향인데 오늘 삼성전자 향 중에서는 이 종목만 좀 이렇게 잘 가는 모습도 그려져서 이건 또 어떻게 파악해야 되지? HBM으로만 따로 놓고 봐야 하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임 대표님, 그냥 HBM이다라고 보고 시장은 관심을 두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뭐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 자체가 뭐 지금 삼성전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현재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 여부가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전일 삼성의 이제 DS 사업본부장이 이제 바뀌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주가가 회복을 하려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삼성양 쪽은 기대감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퀄 테스트 통과 여부가 아마 주가의 방향성을 좀 정할 걸로 보여지고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HBM3E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뭐 엔비디아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 실적과는 관계없이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1등주가 뭐 좀 더 추세적으로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으니까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내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결과 상관없이 SK 하이닉스 향에 대한 종목군은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보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는 예. 조금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 뭐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아직 뭐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기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나리오를 좀 다르게 살펴볼게요. 만약에 이제 악재가 좀 나타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수급이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장에서 되게 많은 완충장치를 걸어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저기 재료들이 좀 나타났어요. 어제 안 보였던 재료들 오늘 조금 더 가시권에 드러났습니다. 일단 현대차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거를 일단 수소라고 봐야 할지 밸류업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차 의원님 오늘 진짜 박스를 아주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10% 가깝게 가고 있네요. 아까 제가 봤을 때만 하더라도 6%야 막 이랬었는데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뛴다라는 건 진짜 놀라운 일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으로 수급 확산된다라는 가능성이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고민이 예. 깊어집니다. 뭐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얼마 전에 삼양식품도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일단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인지 아니면 조금 약간 오버한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파티 이론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때로는 뭐 친구분들하고 너무 이렇게 놀러 가서 기분이 좋으면 그러니까 술을 조금 평상시에 소주 한 병 드시는 분이 두세 병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음할 수 있죠. 과음할 수도 있죠. 뭐 기분이 좋으니까. 지금 이제 실적도 좋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 실적도 좋고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이제 조과적으로 나와있고 수소에 대한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 가긴 어렵죠. 오래 가긴 어렵죠. 삼양식품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처럼 현대차도 과연 오래 가긴 어렵다. 하지만 현대차를 주봉 차트를 놓고 보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윌리엄 오닐의 컵 모양을 전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주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오닐의 컵 모양을 지금 변형된 오닐의 컵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6만 원 찍고 23만 원까지 밀렸다가 25만 원 갔다가 요게 손잡이거든요. 요게 손잡이를 만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양봉 옆에 있는 봉 두 개가 손잡이입니다. 네. 전형적인 오닐의 컵에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 주가는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의미죠. 더군다나 거래량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26만 원 찍었을 때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훨씬 더 작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긴 합니다만 주봉으로 거래량이 작다라는 건 뭐죠? 그분들이 안 판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트만 놓고 본다면 현대차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전형적인 우리가 교과서적인 차트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수소 부분들이 오늘 나오는데 수소 부분은 저는 조금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동이 수소차를 2026년부터 양산한다 그랬는데 현대가 넥소를 했다가 조금 뭐 지금 판매가 완전 이제 뭐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수소차가 이제 미래의 먹거리이긴 합니다만 그 넥소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소한 사고에도 폐차를 시켜야 된다라는 안전성 때문에 수소 안전성 때문에 뭐 그런 법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걸 깊게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트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매하시되 자 항상 머릿속에는 삼양식품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삼양식품이 상한가 들어갔을 때 이제부터 삼양식품 시작이다라고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처럼 언제든지 지금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공매도도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 영역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은 절대 지금 파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규 매수로 들어가신다라면 꼭 트레이딩 스탑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추세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일장이 아무래도 전체 시장의 변곡이기 때문에 이후에
현대차의 움직임도 같이 좀 추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그러면 전력 설비가 그동안 강한데 조정 없이 강하니까 옆으로 좀 파생되어가는 흐름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임 대표님, 지금 뭐 수소, SOFC, ESS, 탄소 포집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니까 지금 이게 순환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전력 설비에 있어서 이 수요가 빗발치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건지 헷갈리는 구간이거든요. 팍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은 일단 아직까지는 흐름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서 이제 나눠지는 부분은 일단은 순환매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뭐 강하게 올라가는데 뭐 올라가는 뭐 가장 큰 이유는 현대차가 이제 수소 차량, 그러니까 수소 트럭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항에서 운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수소의 이제 밸류 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수소와 관련돼서 지금 현대차가 하는 건 수소 이제 관련된 자동차. 근데 자동차 이외에 다른 이제 종목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걸 보면 그거는 뭐 단순히 그냥 테마성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력기기 관련돼서 실적이 뭐 상당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의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단기가 좀 올랐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보다 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야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그동안 지금 단기간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환 관점에서 좀 보시는군요. 자, 근데 사실 저희를 굉장히 꼬시고 있거든요, 차 위원님. SK 이터닉스 지금 검색어 상위죠, 보여지고 있고. 아, 그러니까요. 두산 퓨얼셋까지 오늘 올라오고 역시 똑같이 그냥 불꽃이 잔잔하게 튀는 거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그 집에 있는 냉장고를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전기는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전기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잭슨 황이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에 따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력 설비가 부족할 것이다. 현재 지금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2023년에 투자된 인공지능과 관련한 전력 수요가 프랑스 1년 전기 수요와 맞먹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커져 나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 2바퀴 반을 돌릴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전선을 깔겠다라는 것들이죠.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쪽에 인공지능을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죠? 어차피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빠졌다라면 인공지능 대세에서 그러면 다른 애들이 물건을 팔았을 거고 그래도 전기는 쓴다. 저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처음에 HBM을 청바지를 비교했는데 HBM이 저는 청바지 같지는 않습니다. 청바지는 오히려 전력 설비인 것 같아요.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이 뭘 하든지는 두 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을 하던 전력 인프라를 깔던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전원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수소건 이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건 전력 인프라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 걸치더라도 일단 당장 필요한 거죠. 그게 청바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팔아도 전력, 수소가 만들던 원자력이 만들던 전력. 이렇다면 저는 이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면 3, 4년은 갈 것이다. 그럼 투자는 최소한 2, 3년 하자. 이 트렌드가 3, 4년 가면 투자는 2, 3년. 제가 하이닉스를 언제까지 여름까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하이닉스가 여름에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내년까지도 하이닉스는 어마어마하게 팔 거예요. 그런데 현명한 투자자라면 끝까지 내가 음식을 다 먹는 게 아니라 한 수저 남기고 나오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전력은 저는 2, 3년 동안은 큰 무리 없다. 단지 이제 주가에 따른 변동성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을 보일 때는 좀 담아가는 게 여전히 매력적이네요. 전력 설비 좋습니다. 사실 이제 프로의 시선 들어오기 전에 PD님과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임 대표님 굉장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또 발견을 했습니다. LS가 전력과 전기로 똘똘 뭉쳐서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LS 그룹주 내 움직임 보시면 뭐 최근 들어서도 아찔하게 가고 신고가 만들어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약간 두산 쪽은 원전과 수소로 엮여있는 그런 그룹주거든요. 이쪽으로 조금 시선이 옮겨지는 거 아닐까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의견 주신다면요?
일단 뭐 넘기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좀 넘기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계가요? 있습니다. 일단 뭐 두산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 뭐 원전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전은 일시적인 거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특히 원전이 되려면 그러니까 고준위 폐기 처리장이 있지 않는 이상 원전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폐기장이 있어야 뭐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그 부분이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움직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거보다는 아직까지는 LS 그룹 자체가 현재 여전히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쪽으로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이제 주가 상승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내에는 핵심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LS를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체냐 기대감 뭐 초입이냐의 문제라고 본다면 역시 믿을 건 실체다라는 점에 있어서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바이오 한번 넘어가 볼까요? HLB 검색어 상위에 보이네요. 그렇죠. 오늘도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외국인에서도 지금 아마 바이오를 담고 있으긴 할 텐데 한번 보시죠. 알테오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알테오젠이 흐름이 20만 원 선 다시 회복했습니다. 블록딜 이슈 나오고 알테오젠이 쭉 미끄러져서 지금 이 라인대를 횡보했었거든요. 야금야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20만 원 선을 좀 돌파하는 신호는 보였습니다. 이슈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차 의원님. 금쪽이가 HLB라면 뭐 알테오젠은 영재발굴단? 이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머크가 알테오젠 기술 없이 만들려고 했던 게 사실상 뭐 실패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알테오젠 몸값 올라가는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이제 고점 돌파의 시도도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매수 기회일까요?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들이 일단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앵커님과 제가 같이 방송을 하지만 예. 합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 하는 거와 이렇게 합을 맞추는 것이 어렵죠. 자, 알테오젠의 합은 머크랑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LCAB의 합은 누구랑 맞췄죠? 중국 업체랑 맞췄죠. 자, 오늘 이제 큐라클이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큐라클이 하한가 들어간 것도 다른 업체의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뭐 이거 완전히 무슨 뭐 옛날에 그 중국 개그인 것처럼 툭 건드리면 상한가, 툭 건드리면 하한가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어려운 거죠.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관심을 갖고 들어가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당혹스럽죠. 5% 이상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요건 관심 정권으로 놔두시되 일단 조금 추세를 보려면 직전 고점을 뚫어줄 때까지는 조금 차분히 보자. 그리고 최근에 지금 투심이 워낙 지금 이제 HAB라든지 몇몇 종목들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누가 결정하죠? 머크가 결정해야죠. 머크가 결정할 때까지 머크가 결정하려면 이사회가 열려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조금 관심은 갖되 너무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투심이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어제 이제 투심이 올라갔던 게 이제 세움메디칼이죠. 세움메디칼 같은 경우 이제 일회용 주사제에 대한 중국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스스로가 무엇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 스스로가 무엇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은 뭐죠? 한미약품이라든지 삼성바이오 정말 한미약품이 저는 빨리 비만 치료제 나와서 제가 1순위로 구매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협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자꾸 노이즈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투자자들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서 조별 과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하면 그냥 감당하겠는데 조별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 같이 매맞을 때는 더 같이 맞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같이 보면서 알테오젠의 전고 라인대까지 좀 탄탄하게 올라오는지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를 향한 눈, 뭐 HLB, 알테오젠을 뜯어놓고 본다라면 아스코 있습니다. 초록 발표 또 뭐 신화 목요일 새벽 공개될 거다라고 임 대표님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전부터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긴 한데 초록 발표 이후에는 좀 괜찮을까요? 일단 초록 발표 이후에 이제 관련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확인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학회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시장 내에서 그렇게 큰 이슈를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뭐 학회를 하게 되면 새로운 물질을 뭐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무슨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기술 수출과 바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보면 이런 내용과 기술 수출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초록이 나온다라고 하고 아니면 신물질에 관련된 뭐 임상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도 시장에선 그만큼 반응하는 게 좀 더 확인하고 반응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투자 심리가 좀 더 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이제 해당 이제 초록이 발표되는 기업 중심으로는 뭐 단기적인 그런 이제 뭐 관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연속성을 갖느냐 그거는 이제 아스코보다는 실질적인 기술 이전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바이오부터 전력 설비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프로의 시선 매일 함께 주시죠. 오늘 임순재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